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오늘 첫 번째 얘기는요. 요 얘기는 할까 말까 하다가 그 김민석 의원이 해명 글을 오늘 페이스북에 썼길래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김용민 돼지 김용민 김용민 의원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돼지 김용민이 뭐 요즘 뭐 힘든지 모금 방송을 했는데 그 평화나무 후원 모금 방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김민석 의원이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저 시청자분들도 많이 우려를 하시고 이제 댓글을 많이 다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하고 갈까 말까 하다가 뭐 김용민 방송 요즘 보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언급을 안 했는데 이게 좀 시끄러워졌던 모양이에요. 김민석 의원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요거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김민석 의원이 6시간 전 정도에 쓴 글이에요. 최고위원이 된 후 각종 유튜브나 방송 출연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실은 제가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매체에 나가는 걸 그리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서 전당대회 때도 온라인 지명도 약세로 애를 먹었을 정도입니다. 자연히 각종 매체의 성격과 역사에 대해서는 디테일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틀에서 진보나 보수 매체를 구분하는 정도지요. 얼마 전에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편에서는 왜 나왔냐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왜 나갔냐고 하는 왜 나왔냐고 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왜 나왔냐 그러고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왜 나갔냐고 하는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럴 줄 짐작했고 그럼에도 책임감으로 나갔습니다.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지금같이 어려운 때 시청자가 있는 프로라면 가급적 나가서 설명할 의무가 가급적 나가서 설명할 의무가 있어서 나갔다.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대표님께서도 권하시는 바였습니다. 진보진영 매체에 출연할 때 출연 자체를 놓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시간이 맞을 경우에 여러 번 진지한 요청이 올 경우에 일정한 시청자 규모 이상일 경우에 필요한 주제를 다룰 경우에 당무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 정치인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이게 잘 모르세요. 유튜버들 사이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유튜버에 가끔 뭐 열린공감 TV에 정치인들이 이제 출연할 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우려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목소리가 있는데 그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는 있어요. 뭐 잘 모르는 문제인데 뭐 방송에 출연해달라 그러면은 뭐 그걸부터 다 뒷조사를 해보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출연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웬만하면 나가야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동물농장 같은 방송에 뭐 굳이 나가가지고 뭐 이미지만 나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자꾸 그 유권자들하고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저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뭐 동물농장 쪽 방송을 나갔다고 해가지고 저 정치인은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꼭 김민석 의원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이 유튜브 상황을 잘 모르세요. 뭐 최근에는 조금씩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은 상황은 있는데 그래서 뭐 김용민 방송에 나갔다고 해서 야 이거 김민석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확대 해석 하실 필요는 없고 뭐 의견은 전달해 주세요. 김용민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의견은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 제가 조국 대표가 개장수 방송 나간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맹 비난을 했는데 그거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개장수 방송에 조국이 나갔기 때문에 비난을 한 게 아니라 유탐사에서도 출연 요청을 계속 했는데 유탐사에는 출연을 하지 않고 개장수 방송에만 나갔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뭐 김민석 의원이야 유탐사에도 출연을 하고 뭐 김용민도 나갈 수 있고
다 어쨌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그렇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예, 편가르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김민석 의원이 나갔으니까 뭐 김용민한테 면죄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것 때문에 뭐 김용민이 살아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유튜브에 출연하는 문제를 저는 뭐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마음 같아서는 김민석 의원 같은 비중 있는 당 지도부에 위치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예, 유튜브 출연하는 문제를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불필요하게 이제 비난을 당하는 예,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아마 김민석 의원 조금 이제 아시게 됐을 거예요. 여기 상황이 어떤지. 예, 이거 김용민 묻으면은 큰 낭패를 볼 수 있겠구나. 이걸 좀 느끼셨을 것 같고, 그거 만회하는 차원에서, 예? 김용민 방송 나간 거 만회를 해야 돼요, 지금. 예, 이건 제가 김민석 의원님께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만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조만간에 유탐사 한번 나가세요. 유탐사 한번 나가시면은, 아, 이게 뭐, 특정 세력에게 특정 유튜버에게 기울어진 이런 행보가 아니라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하실 거니까요. 예. 뭐 유탐사에 한번 출연을 하셔가지고 예. 또 이제 이 대표 그 재판과 관련해서 가장 지금 성심성의껏 진솔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 데가 유탐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허재영 기자 그 정치 유탐사 한번 나가시면 되겠네. 금요일 날. 다음 주에 한번 나가세요. 금요일 날 안 바쁘시면은 뭐 9시에 하니까 뭐 술 약속 아니면 웬만하면 약속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음 주 그 금요일 정치 유탐사 할 때 예, 한번 출연을 하셔가지고 괜히 이거 이미지 나빠진 거 이 대단히 지금 뭐 또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꽤 돼요. 예, 이런 분들 또 마음 상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 예, 다 민주당 당원이고 지지자분들인데. 근데 이제 뭐 양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문제가 김민석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그 데미지를 주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지 않겠나. 예. 유탐사도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뭐 시청률이 어느 정도만 되면 뭐 어느 채널이건 나가시겠다고 했으니까 예. 정치 유탐사 한번 나가셔가지고 지금 여의도 상황 예. 좀 한번 진솔하게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우리 또 시청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이재명 대표 예, 오늘 포항을 방문을 했어요. 예, 포항을 방문을 하셨는데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포항이. 예, 정치계의 이제 아이돌, 정치 아이돌이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선거 때는 이제 뭐 대선 때나 이런 때는 뭐 난리가 나죠. 근데 지금 뭐 선거 때도 아니고 또 이재명 대표 지난달에 뭐 재판 받으면서 계속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포항 예? 여기는 진짜 성골 중에 성골 아니야. 예, TK의 그냥 성골이라고 할 수 있는 포항 지역에 오늘 방문을 하셨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예? 나두잼 TV에서 현장 이제 또 생중계를 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봤네요. 동접이 7,800까지 나온 거 보니까 예. 요즘 뭐 황기자 TV, 나두잼 TV 뭐 현장 유튜버들이 이재명 대표 소식을 참 잘 전해주시고 있는데 예,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뭐, 이 시장이 난리가 났죠? 예, 난리가 났어요. 여기 보세요. 와, 뭐, 바글바글 뭐, 대선을 방불케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가, 예, 뭐, 발 디딜 틈 없이 지금, 예, 자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재명 대표 얼굴도 아주 밝으시죠? 예, 요즘 뭐 힘든 일 많은데,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할 때, 이게 이제 피로회복제지 뭐, 정치인의 피로회복제는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시민들과 함께 어제도 또 그 촛불 집회에도 비도 내리고 뭐 날씨도 안 좋았는데 또 참석을 하셔가지고 행진도 함께 하면서 어제 그 어묵 이렇게 드시더라고. 그냥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묵을 드시대. 아 이거 맛있겠더라. 자 보시면 뭐 여기 시민분들이 예 진짜 그 이런 정도 시민들이 난리가 나는 대한민국의 뭐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예, 어디를 가건 예, 포항이면 하여튼 뭐 제일 민주당 지지자가 적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은 지역에서도 예, 저렇게 뭐 난리가 날 정도면 예, 뭐 다른 지역에 가면 뭐 난리가 아니죠. 예. 그 누굽니까 요즘에 그 제일 잘 나가는 그 가수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예? 아, 그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가수가 누구죠?
왜 이래, 요즘에. 진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예? 이게 제대로 안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이명웅. 예, 이명웅. 좋게 생각하자님, 로제? 예, 로제. 여기서 이제 연령대가 확인이 되네요. 수선아님, 전유진, 어서님, 이명웅. 바로 맞춰주셨어요. 이명웅이지. 이명웅이 제일 잘 나가지. 좋게 생각하자님, 로제? 좀 30대, 20대, 이런 분인가? 축복님, 안치환, 예, 민주당 지지자신 것 같고요. 오월애님, 백자, 이거 백자 본인 아니에요? 오월애님. 김범용, 어떤 분이세요, 김범용은? 예, 조용필, 예, 유진스 하라미님, 예, 지드래곤, 예, 다 이명웅이지, 이명웅. 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이명웅이에요. 글로벌, 국제적으로 보면야, 로제가 더 인기가 있고, 방탄소년단, 뉴진스, 이런 데가 인기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에서는, 송골매는 뭡니까, 해위키님. 예, 하라미님, 이미자, 예, 땅꿈님, 예, 복만사님, 서태지, 나이대가 다 나오는 거야. 지금 다 뽀록 나는 거예요. 이거 50대, 60대, 70대, 서른도, 전일님, 아는 가수 이름 지금 쓰기,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예. 최하룩 방송에서는 서태지다. 제가 서태지를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 창조력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 예, 이명웅 가수가 이제 난리잖아, 진짜. 무슨 고척 돔에서, 예, 그 콘서트를 여는데, 몇 분 만에 다 매진이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명웅 교수래, 롯보기 교수 때문에 헷갈리네. 예, 이명웅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뜨거운, 인기가 아닌가. 예, 이렇게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예.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기가 대단했죠. 예.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인기가 좋긴 했는데, 대선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이돌 수준의, 신드롬 수준의 그런 인기는 아니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70년대, 80년대 대단했죠. 대단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 대중적인 인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뛰어넘은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제 기억엔 그래요. 물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유세하고 연설하고 100만 명씩 모이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지금하고 차이가 있는 건 그때는 미디어에서 철저히 이제 야당이 소외를 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연설을 들으려면은, 거리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어서 수백만의 인파가 몰리기도 하고, 그땐 또 이게 동원, 정치, 문화가 대단히 강했죠. 예, 그러니까 청중들 동원하고 버스 대절하고 이런 시대고,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런 뉴미디어 시대고, 이제 유튜브로도 저렇게 현장 생중계로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 얼굴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장에 지금 등판을 하시면 인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런 진짜 아이돌급 인기를 얻고 있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처음이라고 봐요. 처음이라고 보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지 않나. 예.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좀 독특한 현상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재명 대표 포항에 가신 김에, 예, 경북도지사를 만났어요. 경북도지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이겠죠. 예, 여기서 이제 아주 재밌는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예. 감액 예산 처음 본다. 도지사가 중앙정치에 관심이 많아. 이재명 대표 만나준 거는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경북도지사. 근데 쓸데없는 건 잘라야지 하면서 재밌는 설전을 이어갔어요. 자, 이재명 대표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민주당이 감액 의견을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을 예결산 특별위원회에 통과시킨 것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저출생 문제와 같은 걸 해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대표님 요즘에 좀 다시 옛날 폼으로 좀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딱 안정이 되면서 성남 시장 시절에 그 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시 이제 이 공격 본능이 지금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당대표 되신 이후에는 워딩이 좀 조심스러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뭐 대단히 셉니다. 예, 오늘도 그 경북 도당 관계자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시는데 하시기 전에 뭐 사진 촬영하고 뭐 그 환담하고 이런 장면을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봤어요. 근데 그 뭐 이재명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하면서 이제 사진 찍고 그다음에 이재명 화이팅 하면서 사진 찍는데 이재명 대표가 내가 이재명은 하지 말라니까 안 그래도 1인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농을 던지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 네? 완전히 이제 비틀어 까는 거지 이게. 요게 또 이재명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도 가셨고 이제 또 연륜도 생기고 해서 요즘에는 좀 공격을 자제하는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 아주 공격력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어요. 뭔가 자신감이 좀 넘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되받아쳤죠? 예,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그러니까 뭘 독점하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자, 저도 국회의원 해봤지만 감행 예산은 처음 봤다. 예산을 줘야 한다. 이 도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예, 이 대표 바로 받아칩니다. 쓸데없는 걸 잘라내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예산을 감액했다. 증액은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하겠다. 지역화폐, 의료시설 부족 등을 논의하다가 주민투표로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거 도 차원에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하냐 뭐 이런 질책을 했고요. 투표하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온 나라에서 와서 반대를 한다. 제가 사드도 해보니까 온 나라에서 반대를 하더라. 사드는 국가적 문제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 사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 대표의 물음에 이 도지사 비공개로 전환 전에 할 말 있느냐라고 이 대표가 물으니까요. 이 도지사 예산을 안 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자꾸 그러면 나 더 심하게 한다. 예, 보리밭님 감사드립니다. 예, 재밌습니다. 예. 이 대표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할 말은 다 하는 본인의 이제 캐릭터로 좀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야, 씨발 더 깎는다. 예. 많이 이제 자신감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예. 아직도 뭐 이제 민주당 내 여러 가지 비명 뭐 개들 때문에 이른바 수박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많고 그러시긴 한데 이제 이재명 2기 당대표 체제가 출범된 이후에 민주당이 급격히 안정되고 있습니다. 예. 딴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당내에서는. 물론 당 밖에서는 딴 목소리가 나와요. 원외에서 뭐 세밀한지 뭔지 뭐 초일한지 뭔지 이런 사람들 뭐 금배지도 없는 사람들이잖아. 정치 유기견 여의도 유기견 정치 낭인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 떠드는 것 외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2개가 1심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 이게 제일 문제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유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뭐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주당 의원 중에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의도 유기견들 말고 유기견들 말고 사람 중에는 별로 딴 말이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대표 중심으로 지금은 민주당이 똘똘 뭉쳐있는 상황이고 뭐 당원들이나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 지난 11월 동안 재판 2개 가지고 진짜 조중동과 국민의힘이 총공세를 했잖아. 이재명의 위기다 뭐 하면서 총공세를 했어요.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습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까? 오히려 지금 더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당 안팎에서 이재명을 진짜 흔들 수 있는 세력과 인물이 없다. 진짜 독보적이다.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이제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 선거법 위반 요 재판만 이제 잘 이겨내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재판도 그 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 유죄를 선고한다라는 게 한심한 재판이었고 뭐 20에서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미 민주당에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벌금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은 1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유죄가 나오긴 힘들어. 징역형이 나오긴 힘들어요. 2심 가면 벌금형으로 떨어지는 건 거의 확실한데 유죄가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1,000만 원으로 올려버리면은 그 이상의 판결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법 개정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국권이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플랜 B를 제가 이제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플랜 B를 여차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뭐 김민석 의원 보시지만 어제 뭐 연설도 엄청 세게 하셨대. 김민석 의원은 진짜로 살신성인의 자세로 그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정치를 하셔야 돼요. 이재명 대신 내가 칼을 맞겠다. 이재명 대신 내가 화살을 맞겠다. 이런 자세로 정치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더 세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무슨 뭐 무속 정권이 어쩌다 막 난리가 났더라고. 연설을 하시는데. 근데 그게 이재명을 지키는 길이에요. 최전방 공격수로 앞에서 막아주면 이재명 대표가 더 여유가 생기잖아.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니네가 자꾸 이재명 건드리는데 야 이재명이 출마 못하면 더한 사람 나온다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제가 이제 더 뭐 얘기할 필요 없다고 보는데 이것 때문에 뭐 저를 또 비난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김민석 의원을 방파제다. 이재명이 방파제다. 송영길 대표를 밀었다. 이게 이제는 성공했다고 봐요. 왜? 쟤네들도 그렇게 얘기가 나와. 이재명이 점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이재명이 손들어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이재명이 점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얘기가 비명계에서도 나오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와. 그러면은 이재명을 못 나오게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점점 확산이 굳어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전 유리한 조건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진용을 잘 갖춘 상황이다. 진용을 잘 갖춰놨어요, 이제는. 그죠? 튼튼하게 짜놨어, 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가시면 돼. 이재명 국민이 믿고 당원이 믿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믿는데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그까지 판사 나부랭이들이 뭐가 무서워요. 자, 예산안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박찬대 원내대표. 아니 왜 김민석 의원도 있지만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전방 공격수로. 아주 김민석, 좌민석, 우찬대. 요게 딱 이 삼국지 구도잖아요. 삼국지. 일단 3명이 모여야 돼.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무슨 이런 영웅이 하나 나오면 지도자가 하나 나오면요. 그 옆에 한 2명은 붙어줘야 돼. 축구도 그러잖아. 스트라이커가 중간에 있으면 양쪽에서 이제 윙어들이 있잖아요. 윙어들이 양 측면을 막 돌파를 해줘야 스트라이커한테 이제 여백이, 그죠? 공간이 생기고 그 양쪽에서 공을 막 쏴줘야 골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좌민석, 우찬대, 우찬대. 좌민석, 우찬대로 가야 돼요. 유비, 관우, 장비. 딱 요 구도로 가잖아. 이거 삼국지가 이게 기본 정치 구도예요. 삼각편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찬대 의원이 원내에서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게 밀어붙이면서 계속 우측 측면을 지금 돌파를 해가지고 공을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팍팍. 그래서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액 예산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태도 변화 없으면 더 깎겠다. 자, 코인 과세 2년 유예도 동의를 했죠. 이것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투세에 이어서, 요 코인 과세도 지금은 좀 유예를 해놓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야당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크게 이익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법도 부결 방침이다.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특단 조치. 내일까지 추가 협의 가능하다. 방탄 예산 주장 터무니없다. 특활비 삭감했다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니다. 대부분 특활비가 삭감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검찰 특활비는 0입니다. 0. 방탄이라고 욕을 하건 총탄이라고 욕을 하건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돼요. 아니 특활비 깎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어디다 쓰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예산을 지들 멋대로 쌈짓돈 마냥 고기 사 먹는 데 쓰고 있는데 그거 깎았다고 국민들 살림살이가 어려워집니까?
대통령 예비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가지고 지들이 쌈짓돈처럼 스크린 골프장 만들고 뭐 그건 공짜로 만들었나? 예? 그 뭡니까 저기 뭐 사우나 만들고 드레스룸 만들고 이 지랄들 하고 있는데 그 예비비 놔둬가지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써요? 어차피 국민들한테 안 들어올 돈 깎아서 자 이거 가지고 뭐 R&D 예산이나 민생복지 예산 요거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 요것도 그저 신동물농장에서 깠었지. 예, 지금 김용민 의원 뭐 간담회를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못하니까 대통령 권한을 좀 축소해가지고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게 뭐 이렇게 개헌을 하자. 이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 권한 축소를 하는 거냐는 동 무슨 아니 그게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민주당이 170석 가지고 시작한단 말이야. 예? 근데 그거 예산 증액권을 국회에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민주당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랑 싸웁니까? 이재명의 권한이 뭐가 축소가 돼요. 근데 우리가 야당 됐을 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 170석을 가지고도 국회에서 민생 예산을 제대로 책정 못하고 뭡니까 재난지원금인가요? 민생지원금 25만 원도 못하잖아. 그래서 그 예산 편성권을 일부 국회에 주자는 건데 그게 무슨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거라고 개소리를 합니까? 뭐 짜증납니다. 예. 박찬대 의원 지금 정면 돌파 잘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민주당 뭐 지금 홍사훈 기자가 좀 깠나 봐요.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왜 안 하냐 뭐 조국 편을 들어주는 뭐 그런 글을 써가지고 오늘 보니까 허재영 기자가 또 이게 뚜껑 열렸대. 예. 우리 허재영 기자는 개아들, 개아들로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건들면 뭐 참지를 못하는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홍사훈 기자가 저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글을 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예. 검찰 개혁을 왜 민주당이 미온적입니까? 왜 안 합니까? 다 일에 순서가 있고 그죠? 과정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참 웃기는 게 자기들이 원하는 걸 안 해주면 뭐 다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해. 그렇다고 민주당이 안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촛불 집회에 민주당이 나오면 안 된다. 뭐 여의도에서 싸워라. 왜 여의도에 싸웁니까? 광장과 국회에서 동시에 싸워야지. 투트랙으로. 그리고 지금 촛불 집회 동력이 11월 달부터 급격히 늘어났잖아요. 10월 달까지만 해도 촛불 행동에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촛불 집회 인원이 뭐 수천 명에 불과했어요. 많아야 뭐 수만 명이고. 근데 민주당이 거리로 나오면서 지금 뭐 10만 명, 30만 명, 50만 명 막 이렇게 되고 하고 있잖아. 판이 열리고 있잖아.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가면은 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촛불 집회 동력이. 그래서 홍사훈 기자님이 현장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상황이면 뭐하러 광장에 나오겠어요. 특검 하나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8표가 모자라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거리로 나온 거잖아.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뭐가 해결이 되는데. 다 거부권인데. 죄다 거부권 아니야. 그거를 뭐 빈틈을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예산안 적어가지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은 국회와 광장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그리고 뭐 중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중도가 촛불 집회에 왜 나와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홍사훈 기자님. 중도 유권자들이 촛불 집회를 왜 나옵니까? 촛불 집회 몇 명 나오면 최대 인원이에요. 전국적으로 볼 때 지난 박근혜 탄핵할 때 300만 나왔어. 300만. 300만이면 전체 유권자의 10%가 안 돼요. 그 300만 중에 중도가 있을 것 같아? 10%라고. 10%는 매우 적극적인 정치 초고 관여층들이 나오는 거예요. 87년 6월 항쟁 때, 그때랑 지금은 인구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때 전국적으로 600만 나왔다고 그래요. 87년 6월 항쟁이 600만이고, 박근혜 촛불이 300만이에요. 최대 인원이. 딱 한 번.
300만이 나와봐야 전체 유권자의 10%가 안 되는 거야. 한 7, 8% 될래나? 근데 무슨 중도층이 촛불 집회를 나옵니까? 핵심 지지층들,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 예, 뭐 다른 정당들도 있으니까 코어 지지층들이 나오는 거야. 한마디로 선수들 나오는 거예요. 촛불 집회는 선수들 나오는 거야, 선수들. 그럼 어떻게 동력을 만들어야 되느냐? 자,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뭐 기본소득당, 뭐 등등 사회당, 사회민주당인가요? 예? 하여튼 뭐 당이란 당은 일단 자기 당원들 다 끌어모아야 돼. 그 다음에 시민단체. 시민단체에서도 어디가 제일 중요하느냐? 민주노총이에요, 민주노총. 응? 아, 노동자들이 머릿수가 제일 많잖아. 민주노총이, 여러분들 이제 민주노총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결국 우리나라 국민의 8, 90%, 아니, 7, 80%가 노동자예요. 뭐 노동자들이 다 민주노총에 가입된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건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 7, 80만 돼. 아, 거기서 움직여주면 일단 10만 꽂고 시작한단 말이야, 민주노총은. 여기 한국노총, 민주노총, 요 두 군데서 한 20만 꽂고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가 움직여줘야 일이 되는 거야. 이분들이 필드에서 뛰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뭘 아나. 그 다음에 이제 전국 농민회. 예전에는 이제 뭐 전대협이니 한총련이 대학생 단체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학생운동이 예전 같지는 않으니까 대학생들은 뭐 그 정도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시민단체들 있잖아요. 시민단체들. 이런 데까지 죄다 쏟아져 나와야, 예. 이 사람들이 한 100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붙어가지고 한 300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탄핵이 됐건, 뭐 개헌이 됐건, 뭐가 됐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가 버리면, 그리고 지금 촛불 집회 동력에 뭐 한 10만 명 정도는 제가 볼 때 민주노총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예? 채워주는 거야. 한 10만 명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나가자! 하고 그 정도 늘어났어. 그럼 10만 명을 지금,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안 나오는데 그 10만 명 당원들이 나오겠습니까? 촛불 집회? 지금 이 상황에서 10만 빼고 가자고? 그거는 광장을 포기하자는 얘기나 다름이 없지. 저는 그건 뭐 매우 엉뚱한 소리라고 보고요. 예. 지금 민주당이, 예. 제가 원내와 원외,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까기 위해서 까는 거예요. 제가 롯봉기랑 똑같은 거야. 그냥 까기 위해 까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